한참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매일 까대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지난 23일부로 더 이상 문건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타겟민이 틀렸는지 문건 공개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건 공개의 여파가 여론상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최근에 갤럽에서 6%가 떨어지고 리얼미터에서는 2.2%가 떨어졌는데 2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문건 관련 브리핑이 없다면서 외교 안보 중대성 등을 감안해서 문건 공개 부분을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완전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핑계를 외교 안보 문건으로 대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문건 공개를 하면서 매일 푸닥거리를 했는데도 결과가 예상만큼 좋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하락 기조로 가는 원인 중에는요. 이런 문건 공개 쇼와 최저임금 탈원전 국정개혁 과제의 일본으로 적폐청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좋아해서 지지율로 춤을 추면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직 대통령이 몸소 보였고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가 하늘 높이 이렇게 치솟던 아베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권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베 지지율이 지난 6월달보다 10% 떨어져서 26%를 기록했는데요. 아베가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14일 시사통신조사에서 29.9%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지지율이 위험수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통상으로 지지율이 20% 밑으로 총리가 떨어지면 총리가 집권당 총재 자리를 내놓고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아베는 올 초까지만 해도 50%에서 6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지만은 이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서 본인과 부인이 거론되고 또 측근들 비리가 줄을 이으면서 아베는 여전히 자신의 스캔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 사학 스캔들 청문회에 나섰는데 이 청문회에서 아베는 오리발을 내미는 걸로 일관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베는 대부분의 지지율 조사에서 한 달 만에 10% 이상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23일 센다이 시장 선거가 열렸는데 이 센다이 시장 선거는 동북지방에서 큰 도시죠. 여기에서도 야당이 연립야당 후보가 자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초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부분은 고이케의 인기 때문이었다고 핑계를 대도 되지만은 이번에는 야권이 연합을 만들어서 자민당의 비판적인 이 표들을 흡수해가지고 자력으로 이겼습니다. 즉 민심이 지방 도시에조차도 한마디로 아베를 떠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지방 센다이 시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아베의 사학 스캔들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베가 자기가 필생의 꿈으로 생각을 하던
개헌 문제를 올 하반기에 처리하지도 못한 채 지금 집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베 필요 현상이라고도 하고 아베의 교만함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베는 1, 2차 집권 기간 이전에 2008년인가 한번 했죠. 합쳐서 2001을 갖다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요. 사토 총리, 요시다 총리에 이어서 이 세 번째 장기 집권 총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기 집권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3년 임기를 2번만 할 수 있는데 아베가 이걸 고쳐가지고 3회 연임에서 2021년까지 집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렵게 돼가고 있고 일본 국민들 내에는 이 아베가 교만해졌다, 즉 오골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고 정권이 교만하다라는 평가가 65%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런 교만함에 대한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학 스캔들로 그걸 부인하는 아베를 보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자, 아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기존 사회당과 공화당을 다 골로 보내버리고 정치판을 40도 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도 당선되고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썰어버린 마크롱. 제가 마크롱이 뒤에 기득권 세력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마크롱은 로스차일드 은행, 유명한 유대인 은행의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이렇게 그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대중과 서민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마크롱이 독자적으로 대선에 나서고 젊은 나이에 독자적으로 이 기성정당을 해체하고 또 이 창당을 해서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에는 이런 숨어있는 그의 경력과 관련된 지지가 포함되었고 이미 수명이 다한 정당을 버리고 마크롱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득권이요. 기득권이 탈바꿈을 한 거죠. 근데 이 마크롱도 지지율이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마크롱 지지가 한 달 사이에 1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왕적 행보와 예산 감축 밀어붙이기.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 합참의장이 욕을 하면서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자, 프랑스 국민의 마크롱 지지율 조사에서 54%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64%였는데요. 10% 떨어졌는데 임기 초반에 마크롱이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제 임기 초반인데 이렇게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다른 대통령한테서 보이지 않던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이렇게 지지율 하락을 보인 경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 15% 하락한 거 빼고 처음이라는 거죠. 자,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피에르 드 빌리에 합참의장이 사퇴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감축하니까 빌리에 합참의장이 욕을 하고 일주일 만에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이 당시 마카롱은 국방부를 찾아가서 모든 부처마다 다 삭감이 필요하고 이것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짓인데 이런 논쟁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라며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다. I am your bos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어떤 압력과 조언도 필요치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 진보적 일간지 리베라시옹조차도 유치하고 권위주의적인 형태라고 젊은 대통령이 좀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크롱이 유대인 은행의 인수합병 전문가다. 허리 로스차일드의 인수합병 전문가 한 사람이 대중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살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도요 마크롱 비참하게 임기를 끝낼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2018년부터 부유층 세금 감면 도입을 검토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대중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 분야 축소를 갖다가 외치니까 18%가 떨어졌고, 예산 삭감이, 연금 삭감이 예상되는 50에서 64세 연령층 지지자 14%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는 어느 날 순식간에 40도 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를 쓸어버리고 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예산개혁이니 한마디로 비용이 삭감이니 각종 개혁 조치를 밀어붙인다 하겠지만은 그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기득권을 위한 쪽이다라고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을 하니까 누구도 이제 그 고충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극자 정당의 멜랑시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나왔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휴가 지나고 반대운동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이 각 분야 개혁을 한다고 나서면 지지율이 더 크게 빠져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교만하고 오만하거나 내 혼자서 정의다 이렇게 나가면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베도 마크롱도 못 버팁니다. 하물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티는 방법은 교만함을 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한참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매일 까대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지난 23일부로 더 이상 문건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등을 감안해서 문건 공개 부분을 이렇게 신중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완전히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핑계를 외교 안보 문건으로 대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문건 공개를 하면서 매일 푸닥거리를 했는데도 결과가 예상만큼 좋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제 하락 기조로 가는 원인 중에는요, 지난 6월달보다 10% 떨어져서 26%를 기록했는데요. 아베가 2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14일 시사통신조사에서 29.9%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권 지지율이 위험수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은 통상으로 지지율이 20% 밑으로 총리가 떨어지면 총리가 집권당 총재 자리를 내놓고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아베는 올 초까지만 해도 50%의 문건 공개 쇼와 최저임금 탈원전, 국정 개혁 과제의 일본어로 적폐청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좋아해서 지지율로 춤을 추면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직 대통령이 몸소 보였고,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가 하늘 높이 이렇게 치솟던 아베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권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베 지지율이 이번에는 타겟민이 틀렸는지 문건 공개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건 공개의 여파가 여론상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최근에 갤럽에서 6%가 떨어지고 리얼미터에서는
2.2%가 떨어졌는데 2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문건 관련 브리핑이 없다면서 외교 안보 중대성